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이번에 25년 대비 총론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주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1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단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 몇 월 달에 뭐하고 그건 후반부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OT 보면서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은 두 가지겠죠. 강의 잘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분량이 어느 정도 좀 컴팩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7월 개강에 맞춰서 이 OT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면 되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또 보면은 중간에 뭐 9월이나 아니면 뭐 연말쯤에 급하게 공부 시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년에 좀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조금 안타깝게 안 돼서 좀 방황하다가 갑자기 공부 재개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좀 컴팩트하면서 빠진 건 없는 강의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담고 있는지 그런 점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쭉 설명드릴 건데, 강의력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제 입으로 뭐 저 강의 잘합니다, 뭐 제 강의 이런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얘기해봤자 사실은 주관적인 홍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요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강의력 요 정도구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루트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게 코멘트 안 할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미 구독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해커스 공무원 채널, 공식 채널이거든요. 아마 그 구독자가 한 7만 명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 보시면 홈 화면에서 쭉 내려가시면 인문 강의 각 과목별로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 있고, 행정학도 있고, 뭐 경영학도 있고, 제 거 행정법도 있고 하거든요.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공무원 행정법 쳐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제가 방금 보고 왔는데 위에서 세 번째 정도의 영상이 있거든요. 보통 맨 위에 떠 있기도 하는데 뭐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거의 맨 위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딱 이거 떠 있거든요. 7시간짜리인데 총 8강으로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한 강의를 타이머 들고 다니면서 50분 정도로 맞추기 때문에 8강이 이제 7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료로 공개돼 있고, 강의 자료는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유료로 패스 결제할 건가 말 건가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자, 그리고 다른 강의랑 비교하면 일단 조회수도 좀 압도적이긴 한데 댓글도 70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제 아이디로 몇 가지 답변 드린 거 빼면 이제 60 몇 개 되겠죠.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긴 대표적인 거 몇 개 그냥 띄워놨는데 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쿠팡이나 배민 시켜보시면, 여러분 몇 번 시켜봤잖아요. 딱 보면 이거 광고 댓글인지 아니면 찐 댓글인지 판단이 되잖아요. 좀 속된 말로 주작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잖아요. 보고 여러분들이 감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우리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강사별로 개별 페이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수강 후기 돼 있고, 눌러보시면 베스트 수강 후기 쭉 떠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수강 후기가 이 최초 5개인데 가보면 빨간색으로 딱 표시가 돼 있어서 딱 눈에 띌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수강 후기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다른 강사분들 거랑 비교를 해보고 이게 얼마나 진솔한지, 이게 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라는 거고, 참고로 그 베스트 수강 후기 5개는요 작년 이맘때 기본 강의 듣고 연말까지 사람들이 올려주신, 우리 수강생들이 감사하게도 올려주신 수강 후기니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의력은 뭐 더 이상 제가 뭐 저 잘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팩트한 강의인데요. 자, 제가 아까 앞에 그 인문 강의 1년 반 전에 찍었거든요. 제가 강의 데뷔를 1년 반 전에 한 건데, 제가 정말 이 공무원 시험계 입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강의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자, 참고로 이거 학원 이니셜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익명화 해놓은 거예요. 아무 학원이나 그냥 메이저 학원 있잖아요. 해커스랑 경쟁하는 여러 학원들 다 들어가서 대표 강의 한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다 100강이 넘어요. 100강이 넘고, 저도 학부 때 회계사 공부하고 대학원 때 로스쿨 가서 변호사 공부하고 다 해보고 100강 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듣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강의 퀄리티는 당연히 훌륭하겠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걸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양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러닝타임이 한 강당 이거 90분이죠 평균? 이건 뭐 1시간 좀 안 된다 쳐도, 1시간 좀 안 된다, 이거는 1시간 넘죠.
이러면은 100시간이 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시간이 지금 우리가 행정법만 공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학, 교육직렬은 교육행정학은요. 교육학은요. 조상님이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 강의들 뭐 퀄리티를 폄하한 게 아니라 다 대단한 강의들인데 100강씩 5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게 1시간씩이라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사람 기준으로 500시간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산술적으로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산수 아니죠? 그냥 여러분 시간표에 한번 넣어보세요. 물리적으로 시간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하나하나 내 과목만 놓고 보면 행정법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면 100시간 들으시고 200시간 들으세요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요즘에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게 트렌드인데 이거 막 5년씩 10년씩 목표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들 목표 현실적으로 이제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1년, 2년 안에 컴팩트하게 끝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얘기냐면 내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운동으로 치면 뭐 잘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멸치거나 운동을 못해.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당장 등산 어디 아무데나 계룡산 뭐 이런 데 설악산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왜냐? 체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처음에는 이제 저 관악산이나 청계산, 아차산 이런 데 조그만 거 압동산 한번 갔다 와서 자신감 키우고 체력 이만큼 다지고 그 다음에 좀 높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설악산도 오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강의들은 대부분 어떤 취지냐면 일단 히말라야부터 한번 올라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오르고 여러분들 하산을 하게 되면 이미 체력이 늘어 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산을 가든 다 누워서는 다 식은 죽 먹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맹점은 이거죠. 히말라야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 뭐 제가 뭐 줄인다고 표현은 했지만 제가 사실 일부러 줄여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강의 자료 있는 걸 엮어다가 다듬어서 이제 책으로 정식 출간하거든요. 그게 만들고 보니까 필요한 내용만 엮어보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강의 시간은 2분의 1에서 3분의 1이고 책은 3분의 1로 줄여 쓴 행정법 해놨는데 3분의 1도 더 되죠? 4분의 1 정도죠? 이 정도면 컴팩트하고 이 정도면 그럼 여러분들 불안한 점이 이거잖아요. 빠지는 거 없냐? 빵꾸 나면 어떡하냐?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빵꾸 나는 거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 그리고 왜 빵꾸 나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지 뒤에서 더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 커리큘럼 뭐 몇 월 달에 뭐하고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커리큘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00강을 들어야 되는데 7월에서 8월로 목표는 잡아요. 근데 수업 일자 찍힌 걸 보세요. 추석 전까지 계속합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수업해요. 자, 그리고 수업 일자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촘촘하게 찍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9월까지 끝내려고 보강 엄청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강을 몇 달 안에 끝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7월에서 9월까지 100강을 듣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여기는 산등성이 하나로 그렸지만 제가 미술을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잘 못 그리는데 산등성이가 4개가 더 있다고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 행정학 또 있다고. 조상님이 들어주냐고요. 500시간을 어떻게든 듣게 하겠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몇몇 분들은 완강 자체를 못해. 두 번째, 완강은 하는데 날림으로 해요. 좀비 모드가 돼서 동태 눈깔로 그냥 인강만 2배속 틀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로 넘어가면 갑자기 기출 강의가 오픈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강짜리를 쭉 들었는데 내가 다 듣고 나면 마지막 20강 정도는 기억이 좀 남았겠죠. 근데 앞에 80강은요. 이미 7월달, 8월달에 들은 건데 기억이 있을까요? 국어, 영어, 한국사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가닥 했겠지만 행정법은 변호사들도 생소해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다 기억에 남았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바로 문제를 풀기에는 일단 내 기반이 상실돼 있어. 기본기가 있어야 응용을 하는데 이미 기억에서 휘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이 될까요? 응용이 바로 될 리가 없지. 그래서 기출문제도 또 역시 똑같이 시작돼. 또 인강 틀어놓고 아 그런가? 옛날에 저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쭉 들으면 어떻게든 귀를 스쳐 지나가면 눈에 바르면 나중에 알아서 모여 있겠지 하는 기대에 그냥 들어요. 그 와중에 심화 강의도 같이 오픈돼서 결국에는 100강이 또 시작돼요. 자, 그럼 행정법만 듣는 게 아니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교육학 뭐 아무튼 4과목 정도 더 듣게 되죠.
그럼 또 500강 시작되다가 연말 끝나고 1월 딱 돼서 겨울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당장 4월달 국가직 시험장 들어가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말이었죠. 2달, 3달 뒤에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인강만 쭉 듣다가 이게 뭐 내가 주도권을 쥐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특강이나 요약 강의 의존하게 되죠. 찾아다니게 되죠. 남이 알아서 줄여주겠거니 남이 알아서 찍어주겠거니 주도권을 완전히 강사한테 뺏긴 상태에서 그냥 어버버하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부량은 많아. 결제해놓은 건 맞고 책상 위에 쌓여있는 교재는 산더미인데 내가 주도권 갖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험장 들어와서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타 강사 강의를 누구나 들어요. 붙는 사람도 듣고 떨어지는 사람도 들어요. 자, 근데 보세요. 시험장 딱 시험이 끝나고 나면 누구만 발언권이 생겨요. 당연히 붙게 된 체력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떻게든 이 히말라야 등반하고 쭉 여기까지 만신창이지만 따라왔던 그 극소수만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이 커리큘럼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 떨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끝나면 없지, 당연히. 내가 왜 떨어져? 남 탓을 할 수는 없으니 결국 내가 모자라서 떨어졌겠거니 하고 결국 그 다음 연도 가면 또 이런 커리가 계속 통용이 되고 양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떨어진 대다수 사람들의 불합격 수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누가 그걸 올려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우울한데 불합격 수기를 왜 써?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커리큘럼이 통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하에 양을 컴팩트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강사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월 전략은요 200%, 300%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 강의 때 처음에 좀 고생해 놓으면 그 뒤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내가 강의했잖아. 왜 몰라? 나중에 해설 강의할 때도 어때요? 이거 다 내 기본서 2000페이지짜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하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욕 안 먹으려고 강의하면 안 되죠.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물론 지엽적인 거 한두 개 놓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거 못 맞춰서 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빈출되는 걸 못 맞춰서 기본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감히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것들은 빼놓고 정말 빈출이 되는 것만 모아서 일단 기본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7, 8월 안에 무조건 끝나요. 작년 기준으로 못 믿으시겠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50시간 정확히였고 56강이었어요. 한 강에 제가 50분 안 됐죠? 그러니까 50시간인 거예요. 2강이고 그리고 8월까지 무조건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미 한 바퀴 돌렸죠. 그 다음에 이 산등성이 보세요. 점진적으로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이걸 한번 갔다 오면 이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더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조금 더 살 붙여서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기출문제 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또 함정이죠. 곧바로 기출문제 풀면 앞에서 어떤 맹점이 있댔어요? 일단 이거 아무리 줄여놨어도 여러분들이 행정법 처음 들어보는데 앞에 50% 정도는 자연스럽게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미 휘발돼 있다고. 뭐가 있어야 응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리고 응용이 바로 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강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뭐 저는 거창하게 이론 OX 기출 3단계 강의 붙여놨는데 이 3단계란 게 뭐냐면,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기본 이론 복습부터 해야지. 근데 기본 이론을 또 앵무새처럼 또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단계 이론 복습 단계에서는 빈칸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A or B식으로 여러분들 고르게 만들어요. 기본서 구조랑 똑같이 가져와서 그 기본서 내용 중에 이게 키워드였구나. 이걸 고르는 과정에서 이게 핵심이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이론 복습한 다음에 그 단원에 해당되는 OX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웜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지선 다 넘어가서 기출문제를 푼다. 이런 의미에서 3단계 워크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회독을 같이 했죠. 2회독도 같이 해야 돼요. 3회독까지, 여기까지가 필수컬이거든요. 3회독까지 여러분들 혼자 못해요. 피눈물 나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난 분명히 2개월 동안 열심히 복습하고 들었는데 당연히 날아가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당연하다는 걸 모르니까 수험생이지. 그러니까 2회독도 같이 하고 이게 끝나면 연말에 넘어가서 기출문제 사견을 푸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면 3회독.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필수 강의니까 여기 좀 특징을 좀 더 설명드려보자면 이런 거겠죠. 자, 얘랑 얘는요 각각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해설을 보시면 일단 보통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대법원 판례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대법원 판례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그 원문 자체는 누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대법관들이 뭐 거기 어렵게 써놓은 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제 구어체, 약간의 뭐 너무 구어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던 용어를 통해서 해설에다가 거의 음성 지원 될 정도로 해설을 좀 풀어 써놨어요. 써놨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해설이랑 이 해설에 각각의 문제마다 기본서 페이지를 전부 다 노가다로 기재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엄청 번거롭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랑 강의는 이미 공무원 수험계에서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최고는 해커스지만 아무튼 해커스를 필두로 해서 상향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뭘 고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법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공부할 때도요. 이거 공부한 거를 기본서 해당 페이지로 돌아가서 아 전체적인 체계가 이렇구나. 이 중에 이만큼이 발췌돼서 OX로 나오고 기출로 나왔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 왜 그래요? 출제위원들은 이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요. 이 중에서 이 논점이 중요하니까 여기 중에서 이걸 발췌해서 냈다는 거 뭔 얘기예요? 다음에는 얘랑 병렬적으로 지금 소개된 이 내용도 똑같은 출제 가능성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편화된 지문만 눈에 바르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단권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정확히 언급은 안 했지만 조금 지엽적이라서 여기서 비로소 언급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로 돌아가서 제가 페이지 다 써놨댔잖아요. 돌아가서 단권화를 하시면 돼요. 단권화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형식 내용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 책과 이 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게끔 즉 얘만 봐도 내가 그 내용 아 옛날에 4개년 기출 때 봤던 것 같아. 이거 내가 손으로 이렇게 손때 묻혀가면서 써놨지 기억날 정도로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란 거예요. 자 그럼 메모를 쭉 해놨다 합시다. 뒤에 이제 나머지 컬이 절반 있는데 선택적 컬이죠. 다 거쳤다고 합시다. 자 그럼 시험장 들어가기 한 달 전이에요. 뭐가 남죠? 그때 되면 얘네 이 책은요 내 책꽂이에 없어야 돼. 있을 필요도 없지. 왜 그래요? 기본서에 전부 단권화 됐으니까. 어차피 얘랑 얘는 거의 대부분 내용이 겹치고 살짝 추가로 뭔가 더 배우겠죠? 그건 전부 다 단권화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시험 직전에 뭐만 보면 돼요? 350페이지짜리 기본서 내 손때 잔뜩 묻어 있겠죠? 내가 여기 대충 어디 펴면 뭐가 나올지도 이제 알아. 그쯤 되면 1년치 공부가 전부 다 여기 집약돼 있겠죠. 그걸 가지고 회독수를 올리는 거예요. 회독수를 올리는 게 잠을 줄이고 무슨 특강을 듣고 이래서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지금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 했다고 합시다.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들은 책 이때 공부한 거 여기 남겨놓고 이때 공부한 거 여기 남겨놓고 하다가 내 책꽂이에 이만큼 쌓여있겠죠. 자 시험 한 달 남았는데 당장 한 달 뒤에 시험 들어와서 무조건 붙어야 돼. 일단 심란해요. 너무 많아. 막판에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보다가 예를 들어 이거 유사한 내용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비교 통합을 여기다 다 어딘가에다 안 넣으면 여기였나 여기였나 찾다가 15분 30분 가다가 때려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로 모아놔야 1년치 공부한 게 전부 다 통합이 돼 있어서 그걸 막판에 빠르게 복습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다음에 시험당 들어와서 전부 다 쏟아내고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중간에 강사라도 한번 갈아타봐요. 내 책상에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내가 복습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특강 쫓아다니고 요약 강의 쫓아다니다가 주도권 또 뺏긴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 걸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국어, 영어는 이제 추론형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국사, 행정학, 뭐 교육학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중간중간에 이런 귀여운 특강이 있거든요. 그냥 뜨면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무슨 10강 20강 안 합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도 특강 중에 좀 긴 편이었는데 한 4강 정도 되고 무료 프린트 올라가요. 중간중간에 뜨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자 보세요. 제가 산등성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했지만 점점 강의 시수가 줄어들고 있고 분량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뒤로 갈수록 여러분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강의를 듣는 거 운동으로 치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해드렸으면 가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식단 조절하셔야 마동석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적 컬인데 자 보세요. 지금 앞에도 쭉 봤으면 앞에까지 쭉 설명 드리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뭔가 동심원
이렇게 점점 공부 범위가 확장되는 컬이네? 맞는 얘기예요. 자, 제가 시각화하려고 이걸 이렇게 좀 조그맣게 그리긴 했는데 요 정도로 무슨 그 다음 컬이 넘어간다 해서 아예 새로 배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확장됩니다. 자, 근데 이런 동심원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기본 강의 때 가장 코어가 되는 걸 일단 다져놓고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얘까지 포함을 해서 한 번 더 배워야 얘가 2회독 되고 얘는 1회독이지. 그 다음에 사개년 기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겠죠? 그럼 이 코어는 3회독, 얘는 2회독, 얘는 1회독. 이게 원리예요. 살짝 늘려가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4개년, 왜 애매하게 4개년이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4개년을 듣고 내년 상반기에 쏟아지는 국가직, 소방직, 그다음에 지방직 기출까지 보면 입법고시란다. 국회직 죄송해요. 여기까지 기출 들으면 어떻게 돼요? 5개년이 추가가 되는 거지. 5개년으로. 이렇게 하면 딱 5개년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4개년에다가 4 플러스 1로 그 다음 연도 그 최신 기출까지 보아서 5개년 만들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는 14개년, 15개년, 1000제, 2000제, 5000제 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바라고 봐요. 왜 그래요? 자, 1000제, 5000제 뭐 14개년 풀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거지. 아까 히말라야 먼저 오르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한번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거 날림으로 보게 돼 있어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을 좁혀간다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되게 넓고 옅게 본다고요. 근데 넓고 옅게 본 건 시험장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털리고 15분 거 타려고 행정법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 초조 불안 당황한 상태에서 넓고 옅게 공부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응용이 안 돼. 답 못 찍어요. 그거 갖고는. 몇 번을 봐야 돼. 몇 번을. 그래야 기억이 날까 말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년 이상은 저는 10개년부터 오바라 생각하는 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강산이 변한단 말도 옛날 말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5년이면 강산 변해요. 그쵸? 10년 전에 그거 출제하신 교수님 지금은 그 대학교 안 계실 거예요. 굳이 그분의 그 유산을 우리가 분석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 듭니다. 5개년이면 충분하고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선택적 커리로 이제 7개년 가는 거예요. 7개년. 자, 그럼 7개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5개년 봤으니까 6개년, 7개년만 2개년치만 더 보면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걸 포함해서 7개년 보는 거죠. 실제로 저 7개년 책 안에 4개년 문제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야 코어는 한 번 더 보고 얘는 얘 한 번 더, 얘 한 번 더 하고 얘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보는 거지. 아시겠죠? 공부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로 돌아가서 단권화를 하셔야 얘를 이 책을 끝까지 시험장에 안 들고 갈 수 있지. 아시겠죠? 강의 분량 더 줄어들었죠. 왜 그래요? 이미 앞에서 코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고요. 이래야 속도가 줄어든다고요. 이때까지는 무슨 뭐 시간 재고 푸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강의 분량이 줄어들듯이 여러분들 빨라져요. 그 다음에는 뭐 뻔하죠. 4월달 들어가기 직전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달 지방직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귀여운 특강이 있어요. 최신 판례 한강. 이미 최신 판례 그 전년도까지 이미 기본 강의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지금까지 컬이 따라오는 중간중간에 그새 또 선고된 최신 판례들이 있으면 모아서 판례 강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딱 2강 프린트 올라가고, 강론은 7급 전용. 7급 하시는 분들만 딱 5시간 들으시면 되고, 60페이지짜리 요약 노트 있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돼요. 7급 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교재 강사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해커스에 워낙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다 상향 평준화 돼 있고, 그 중에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는 여러분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되는 거고, 공부법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OT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열내면서 뭐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또 고민되신 거 있으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공부법은요, 자전거 타는 법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백날 네이버 지식인이나 유튜브에서 자전거 타는 법 본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무릎 깨져가면서 자전거를 타봐야 돼. 아빠가 계속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내가 내 무릎 깨져가면서 타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 시작하시고요. 중간중간에 고민되신 게 있으면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Q&A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다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게 댓글을 못 달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제가 혹시 답변 드렸는데 핀트가 좀 안 맞으면 이게 대댓글을 못 달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새로 글 올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네이버 카페로 오시죠. 그래서 가끔 김대현 행정법 하면 검색 안 될 때 있는데 카페.네이버.com 해놓고 해커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스펠링 아시죠? 뒤에 HJB는 행정법. 해커스 HJB 하면 제 카페 오실 수 있고 등업 절차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엔 중단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부법 다시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올릴 거거든요. 지금 옛날에 올렸던 건 지금 좀 내려놨는데 이건 좀 근데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저 혼자 PD 없이 제가 혼자 방구석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잡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이동 시간에 짜투리 시간 내서 가끔 뭐 올라오면 그냥 공부법 참고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학습 질문이나 공부 상담할 때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7월 달에 지금 이 OT 오픈 되자마자 보신 분들 있겠지만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급하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래도 네 OT를 들어봐도 이걸 들을지 다른 거 들을지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커스 홈페이지 가시잖아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10일 무료 수강권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자, 제가 앞에 기본 강의가 몇 시간이랬죠? 50시간이죠. 자, 좀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돈 쓰기 싫거나 아니면 당장 좀 결정하기는 어렵다 아니면 지금 너무 급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10일권 받아놓고 빠듯하긴 하지만 하루에 5시간씩 들으면 완강이죠. 그리고 가끔 기본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니까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기본서 무료 배포 이벤트도 가끔 해요. 거기서 교재까지 얻으면 뭐 완전 공짜겠죠? 듣고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장담하는데 이거 듣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열흘간 딴 거 할 걸. 열흘간 더 효과적인 거 제가 봤을 때 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정하셔서 뭐 가급적이면 정규 강의 때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OT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들어와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